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다반향초님이 아침에 비가 많이 오는데 피해 없도록 촌철님들 주의 한번 살펴보세요라는 인사 전해주셨고요. 일단 태풍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해버렸죠. 네. 그렇죠. 근데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의 오늘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람은 또 계속 될 거라고 해서요. 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린님이 비 오는 출근길 촌철님들 조심하세요. 저는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찧었습니다. 창피하게요라고 올려주셨는데. 허이고 어떻게 옷도 다 젖으셨겠네. 그러니까요. 창피는 창피인데 그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옷이 다 젖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 했었네요 옛날에. 네? 그 눈 오는 날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했더니 유치원생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아저씨 아프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럴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미끄러져서 제가 알아요. 귀여워. 이거 싫어하거든요. 아, 굉장히 위로가 되셨겠네요. 꼬마 선생님이 본인도 예전에 그랬다. 근데 괜찮다라고 위로해 준 거니까. 네, 그래서 유치원생한테 위로받은 적도 있다. 이 말씀을 촌철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공감이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깨달음은 이런 걸로. 네. 네, 안녕 문현주님이 밤새 비가 내리고 밖은 아직 어두운데 시원한 바람이 전혀 없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도 바람이 새도 습하고 덥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여름이 더 있다. 징글맞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0248님이 지금 부천 바람 불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서로 살피면서 안전한 출근길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JB타임즈 태풍은 갔으니까요. 뉴스를 좀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열릴 예정이던 여야 대표회담 실무 협상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이 기자에게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3가지 의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상대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끝내 실무 협상이 하루 연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난다는 건데 네. 이 공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정하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른바 상도위에 어긋나는지 여부 일단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 문제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짚을 점은 이건데요. 생중계가 사실상 시작이 됐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십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시간 중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박정하 비서실장이 말하고 언론이 곧바로 보도하고 이것 자체가 실시간 중계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비록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 편격인 이 실시간 중계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안하려고 하는 의제, 즉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라는 이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받을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무 협상이나 대표 회담이나 성격은 사실 같습니다. 뭔가를 만들기 위한 합의 과정입니다. 실무 협상은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의 과정이고요. 대표 회담은 여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협의는 허심탄회해야 되고 솔직담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격이 없는 이야기가 오가려면 아무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중계를 한다? 이건 솔직담백한 협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설을 하겠다는 것.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에게 회담 전체를 상세하게 보여주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회담을 전부 생중계하자 이 제안이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낸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일종의 한동훈 대표가
기싸움을 시작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존 정치권과 좀 다르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는 의도 이런 건 아닙니까? 근데 일단 그러면 용어 선택부터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건 회담이 아니라 토론이다. 토론이다. 아니, 그러네요. 용어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오늘 실무협상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락이님은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만약에 민주당이 생중계 받으면 최상병 특검 받아주는 건가요? 의제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니 국민의힘이 받아주고 안 받아본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거 싫다고 하면 오케이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오케이 해버리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뒤로 물렸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응?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지층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걸 받을 여지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네. 4863님이 무슨 따지는 게 이렇게 많은지 여야 대표회담이 남북 정상회담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실무협상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이죠.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당 사역인데 이분들과 함께 회담의 의제와 세부 내용을 또 논의를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미 여야가 각각 제시한 의제는 3가지씩 나와는 있습니다. 그죠? 네. 여당은 무의미한 청문회 등 쟁점 정치 중단 선언,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이런 걸 논의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그리고 지구당 부활. 이렇게 3개를 얘기했는데 저는 지구당 부활이 들어간 게 조금 의외랄까? 이게 이렇게 시급한 과제인가요?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될?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게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하. 그래서 일단 하나 한동훈 대표도 그거 얘기한 적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한 게 오히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바로 이어서 또 대선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층 조직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비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그게 우선순위냐. 요거는 또 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25일 만나기까지 계속 뉴스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광복회 관련인데요.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광복절에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퇴진구호 등이 나온 걸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인데 정치 활동이 그래서 금지돼 있는데 광복회 주최 행사에서 정치구호가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감사를 해보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함께 묻어서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 15일 광복회가 주관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김광동을, 누가 이진숙을, 누가 김낙연을, 누가 김영석을 임명했습니까?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네, 바로 이 물러나십시오. 이게 이제 정치구호가 나왔다. 이렇게 찝는 대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보훈부가 감사를 해야 할 대상이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짚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짚어야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왜 이진숙을 거론하지? 방통위원장인데. 그러면 이게 뭐 광복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복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역사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는 광복해오고 접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거론을 했다고 본다면 그거를 정치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복회 입장에서 그러면 물러나십시오가 그래서 뭐를 하겠다가 아니라 자, 국정기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런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광복회의 어떤 그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자, 여기에는 이런 게까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 광복회가 반발하고 있는 이 기세가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는 혹시 기대감을 깔고 있다면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여도 야도 아니다.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국가보훈부가 감사 나아가 고발을 통해 광복회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개입이어서 정치 활동입니까? 근데 이종찬 회장은 이걸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정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어서 일제강점기 친일단체인 일진의 비유까지 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황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신원섭파님 지금 광복회 감사 착수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보복성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 정상훈님 국가독립기관장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한 게 잘못이고 정치를 한 게 되는 건가요? 라고 또 물음표 찍어주셨어요. 네. 반면에 3976님 그래도 물러나란 말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8242님 총체적 난국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이제 노래를 불러야 제맛인 댓글인데 제가 노래는 못 부르는 상황이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임재범 씨의 노래인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이비?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훈부가 일단 감사를 한다. 이건 아니고 일단 조사를 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감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감사 착수를 검토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그럼 왜 보도를 탔을까요? 왜 보도를 탔을까요? 그냥 감사 들어가면 되지. 그죠? 예고편인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를 보는 겁니까? 이런 걸 속칭 간보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광복회 반응 체크 차원, 두 번째 여론 체크 차원에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보훈부의 입장도 추가로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 국회에서 또 청문회가 열렸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과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바로 용산의 개입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건데요. 김찬수 당시 서장과 백혜룡 경장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당시 백혜룡 과장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그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핏 봐서는 진실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해요?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단어 하나를 소환하겠습니다. 뭐냐? 통화 기록입니다. 통화 기록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김찬수 당시 서장이 자신에게 용산을 언급한 시점,
이게 지난해 9월 20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날을 그 기점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김찬수 당시 서장이 용산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뒤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전화 통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대면 접촉을 통해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했나 싶더라도 만남 약속은 했을 거 아닙니까?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통화는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20일까지 오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러면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 관계자 그 누구가 되든지 간에 용산 관계자와 통화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들여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건의 전개 양상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닮아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김찬수 당시 서장과 백혜령 경장 간의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지난해 9월 20일입니다. 그러면 통화 기록은 얼마나 보존되죠? 1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말소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따라붙게 되는 거죠. 최상병 건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전개 양상이. 근데 하루라도 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라. 어쩌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까지 마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 백혜령 경장의 고발로 사건을 지금 접수한 곳이 어디입니까? 공수처지 않습니까? 그죠? 공수처가 이미 확보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실규명의 출발점은 또다시 통화 기록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수처가 키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두 사건 모두 수사 외압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점, 그리고 수사 담당자가 폭로 당사자라는 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이종호 씨죠. 이 사람이 등장한다는 점, 뭐 등등 좀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공수처가 이거는 좀 수사 속도를 낼지 이것도 관건 아닌가요? 근데 최상병 건 지금 맡고 있는 수사 파트에서 이 사건도 지금 그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너무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속도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위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물리게 될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셔틀버스 자제와 카풀 금지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잠깐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은 주중에 수업을 듣고 금요일에 외출을 나갔다가 일요일에 복귀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가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역이나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복귀하려면 보통 2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학생들 주머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돈을 모아서 전세버스를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자차를 카풀로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달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서 학교와 역 터미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들이 충주시에 수입이 줄었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유상으로 돈을 받고 카풀을 운영한다는 민원도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끝에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어저께 시끄러웠어요. 그죠? 자, 충주시는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택시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유상 카풀에 대해서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 우선 점검할 게 유상 카풀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어떤 그 돈벌이 차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 기름 들잖아요. 십시일반으로 기름값 모은 건지 일단 이거부터 좀 구분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일단 이 좀 봐야 되고 다시 말해서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거냐. 이걸 먼저 좀 갈라야 될 것 같고요. 택시 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학생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영하지 말고 교통비 좀 보조해 주라. 만약에 이런 이야기라면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 집행이냐. 이것도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 경찰학교 전체 학생 수가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충주시 택시기사
그러니까는 수십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항의를 한 사람이 호소문을 낸 사람이 40여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을 하지 않고 카풀을 막으면 정말로 택시로 전부 이 운송량이 소화가 되느냐는 문제도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점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올해 초 기준으로 충주시 법인 택시가 262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다 떠나서 학교는 학생들의 그거를 배려를 한 거고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카풀도 하고 택시비 아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시가 끼어들 문제냐? 이게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 충주맨 아시죠? 충주맨. 네. 그분이 나서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